자,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 강의를 누르신 학생들은 아마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 내용 복습하려고 온 학생들이겠죠? 자세히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고등학교 내용을 숙지하자 해서 간략하게 중학교 내용을 거의 한 10분 안쪽으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최소한 이거라도 인지하시고 고등학교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복습을 해볼까요? 일단 2차 함수가 뭔지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단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1차 함수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함수가 뭔지는 대충은 알고 있을 거예요. x의 값이 하나 정해짐에 따라서 y의 값이 그거에 따라서 값이 하나씩 정해질 때를 일단 함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식과 y는이 같이 오면 1차 함수가 되는 거였죠. 그거에 그러면은 이어서 2차 함수는 뭐겠어요? 여기는 아마 거의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한번 같이 교과서 내용으로 봐볼까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죠. y는 fx꼴. 근데 요게 fx, 즉 x에 대한 식이 이렇게 2차식이 올 때, y는 x에 대한 2차식이 올 때 바로 이 함수를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1차 함수는 뭐겠어요? 왼쪽에 fx, x에 대한 식이 1차 식이 올 때 바로 요 전체를 x에 대한 1차 함수라고 했었죠. 1차 함수에서는 a와 b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2차 함수가 되면은 당장 a, b, c의 역할을 말하기에는 함수가 조금 차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바로 이해하기는 좀 힘듦이 있어요. 그리고 1차 함수는 우리가 그래프로 그렸을 때는 이렇게 직선으로 바로 그려졌지만 2차 함수는 그렇게 간단하게 그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무 한 번에 이렇게 복잡한 일반적인 2차 함수는 가진 않고요. 간단한 2차 함수식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간단한 2차 함수부터 시작을 했냐면 바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빠르게 하나만 예시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y는 x제곱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자 합니다. 자, 등교했을 때도 말했었지만 1차 함수 같은 경우엔 그래프 모양이 직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두 점만 찍은 다음에 찍 이으면 된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2차 함수는 조금 더 복잡하죠. 직선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자, 처음 그리는 친구들은 한 여러 개의 점을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6개 이상 점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점을 찍는다? 간단한 숫자를 몇 개씩 대입해보자고요. x에다 뭐 대입해볼까요? 0 넣어볼게요. 0을 넣는 순간 y는 몇? 0이네요. 그럼 0,0 하나 찍고요. 색깔을 좀 달리 할게요. 0,0 하나 찍겠습니다. 0,0 찍었고요. 그 다음에 x에다 1을 넣으면 y도 1이네요. 그러면 1,1도 지나겠네요. 그 다음에 x에다 2를 넣어볼까요? 2의 제곱이 y는 2의 제곱이 되니까 2,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까요? 왼쪽으로 가볼게요. x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 y가 되는 거니까 y는 1이 되겠네요. 즉 마이너스 1,1이 되겠네요. 그러면 어디다 찍으면 됩니까? 마이너스 1,1 바로 여기에 찍으면 될 거고요. 비슷하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즉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여기에 찍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3의 제곱은 9니까 3,9를 지나겠네요. 3,9 아마 여기가 되겠죠? 비슷하게 마이너스 3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연결해야 되는데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바로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약간 우리 옛날에 이제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중학교 때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빗살무늬 토기 같은 모양 있죠? 이런 모양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용어냐면 지금 우리가 그린 이런 모양
자, 깔끔하게 보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그려지죠? 요런 y는 ax제곱 꼴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모양을 우리가 앞으로 포물선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포물선의 모양은 항상 선대칭 도형이에요. 어떤 선을 기준으로 대칭된다는 얘기죠. 그 대칭되는 기준이 되는 이 선을 바로 포물선의 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하고 있어요. 축, 포물선이 선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선을 바로 축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가장 중요한 계속 사용할 용어가 바로 이 꼭지점인데요. 꼭지점의 정확한 뜻은 뭐냐? 바로 이 포물선과 축의 교점을 이제부터 꼭지점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계속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뜻은 한번 인지하시고 넘어가야겠죠. 자, 그럼 간단한 2차 함수 꼴에 대한 2차 함수를 직접 그려보기도 했고 용어를 정리했으니까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자, 이 동영상을 킨 학생들은 아마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 내용을 복습하러 온 친구들이겠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고등학교의 내용을 이해하자라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만 한번 추려봤어요. 그래서 거의 10분 안팎으로 이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꼭 여기에 있는 내용만큼은 인지하시고 고등학교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중학교 2차 함수 내용 복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함수의 뜻을 당연히 아셔야겠죠. 자, 뜻을 준비해 왔습니다. 2차 함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1차 함수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함수에 대한 인지는 하고 계실 거예요. 일단 함수는 보통 y는 fx라고 쓰죠. 그리고 함수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x가 어떤 수가 정해짐에 따라서 y값이 딱 하나씩 정해지는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함수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2차 함수는 뭐냐? 여기 있는 fx, 즉 x에 대한 식이 2차식으로 나타나질 때 y는 2차식으로 나타나질 때 바로 이 함수를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정리한다. 자, 요거는 많이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1차 함수도 배웠으니까. 그럼 1차 함수는 어떻게 쓰겠어요? 요 오른쪽 부분 fx 자리에 들어갈 x에 대한 식이 x에 대한 1차 식이겠죠. 보통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바로 1차 함수. 그리고 2차식을 쓰는 게 2차 함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용어를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2차 함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볼까 하는데요. 한 가지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복잡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지는 않고 일단 간단한 이런 꼴에 대해서 그려볼 텐데요. a가 1일 때 제일 간단한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교했을 때도 말했지만 1차 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점 2개만 찍으면은 찍 그으면 바로 완성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2차 함수는 1차 함수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직선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2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질지 우리가 점을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개의 점을 좀 찍어볼게요. 일단 가장 간단한 수부터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x가 0이라면 y도 몇이죠? 0이 되겠네요. 즉 0,0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x가 1이면은요. 1의 제곱이 y니까 1,1을 지나겠네요. 비슷한 이유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은 1이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대입해 볼까요? 2 대입해 볼게요.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y는 2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즉 2,4를 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음수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4를 지나겠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개만 더 대입해 볼까요? x자리에 3을 대입하면요. y가 3의 제곱 9가 되겠네요. 바로 이 점을 지날 때고 마이너스 3도 대입하면 제곱하면 9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찍은 점들을 7개의 점들을 아주 부드럽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연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용어를 정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용어를 정의할 수 있냐? 우리가 방금 그린 이 모양 있죠? 약간 빗살무늬 토기 모양처럼 생겼어요. 정확히 그리면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바로 y는 ax제곱 꼴의 그래프의 모양, 이러한 모양을 우리는 앞으로 포물선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자,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선대칭 도형이에요. 즉 어떤 선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도형이란 말이에요. 그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가 이제 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앞으로 사용할 용어가 이 꼭지점인데요. 이 꼭지점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 포물선과 축의 교점을 바로 꼭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꼭지점, 축, 그리고 포물선의 용어는 우리가 2차 함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계속 사용할 용어이기 때문에 뜻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용어를 알았으니까 이 용어를 가지고 y는 ax제곱 꼴의 그래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우리가 아까 한 개만 그려봤지만 여러 개 a 자리에 1만 넣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여기 a 자리에 1을 넣은 걸 그렸죠? 1만 넣는 게 아니라 뭐 2도 넣어보고 2분의 1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 숫자를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시면 이런 꼴들의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바로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크게는 일단은 요 2번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A가 양수냐 A가 음수냐에 따라서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그려집니다. A가 양수면 아까 그린 대로 요런 모양이 되고요. A가 음수면 뒤집어 놓은, 지금 얘를 뒤집어 놓은 요런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이런 모양은 아래로 볼록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모양은 위로 볼록이라고 부릅니다. 즉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게 포물선이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A가 양수든 음수든지 간에 꼭지점이 지금 어디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정확히 0,0 원점을 꼭지점으로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꼭지점과 함께 배웠던 용어가 축이잖아요. 축은 항상 어디를 갖는다? Y축을 축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요 용어를 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깜짝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Y축이라는 거를 방정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다? 이것도 등교할 때 배웠죠? x는 0. 바로 이게 y축과 같습니다. x축은 뭐랑 같았어요? y는 0이라고 쓸 수 있고 y축은 x는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똑같다는 말인 거 한 번 더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A 자리에 아까 말했듯이 2를 넣냐, 2분의 1을 넣냐, 여러 가지 수를 넣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특징인데요. 이 A 자리에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있는 빨간색 그래프가 y는 x제곱이라고 치면 y는 2x제곱은 더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값이 커졌으니까 폭이 좁아진다고요. 즉 이런 식으로 더 좁게, 폭이 더 좁게 그려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수면은 자, 이 빨간색과 이 빨간색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대칭? 거꾸로 뒤집은 거잖아요. 그거를 x축의 대칭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복잡하게 가볼까요? 지금 너무 간단한 형태만 다뤘죠? 조금 더 복잡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꼴인데요. 자, 이런 꼴은 어떤 특징이냐? 방금 우리가 정리했던 원래 간단한 2차 함수 얘를 어디로 이동시켰다?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켰다는 사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p만큼, q만큼이 어디서 등장했냐면 여기 있는 p, 여기 있는 q에서 온 겁니다. 중요한 것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이고요. y축의 방향은 q만큼이라는 거 이해하시고 한번 옆에 있는 그래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검은 색깔로 나와 있는 그래프가 원래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간단한 꼴의 그래프였죠. 0,0을 꼭지점으로 y축을 축으로 가지고 있는 간단한 이차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금 더 복잡한 이 그래프를 데려왔죠.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빨간색과 같이 그려지는데 정확히 이 빨간색 그래프는 검은색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시킨 그래프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인데 조금 헷갈리실 부분이 플러스 Q인데 또 여기는 마이너스 P란 말이에요. 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점 놓치고 가시는 분 많단 말이에요. X축으로 P만큼 이동한 거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대입하고요. 그리고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건 플러스 Q로 된다는 거. 요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차이를 두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놓치지 않아야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보세요.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축과 꼭지점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꼭지점이 원래 원점이었다가 여기 점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우린 꼭지점을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요? 0,0에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꼭지점은 당연히 P, Q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축은 바로 지금 여기 딱 봐도 얘가 축이잖아요. 우리 이 직선 어떻게 대답하죠? 이것도 등교 시간에 배웠어요. 바로 x는 p라고 이 직선을 부른다고 했었잖아요. 정리해보면은 바로 직선 얘가 축이 되겠고요. p, q가 꼭지점이 되는 포물선의 모양으로 그려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얘를 바로 그릴 수가 있어요. 왜요? A의 역할이 뭐다? 아까 말했듯이 A가 양수거나 A가 음수냐에 따라서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P와 Q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다? 꼭지점인 정보를 P, Q라는 걸 바로 얻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근데 항상 이렇게 친절하게 이런 꼴로 주지 않아요. 어떻게 준다고요? 우리 맨 처음에 이차함수 정리했을 때처럼 이런 꼴로 준다고요. 근데 이런 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은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요 A 자리에 따라서. 그리고 요 C 자리가 주는 정보가 있는데요. 뭐다? X 자리에 0을 넣었을 때 Y가 C잖아요. x에 0을 넣었을 때 y가 c다? 요거 뭐죠? y절편이죠. 즉 y절편이 c라는 걸 알 수 있고 즉 y축과 포물선의 교점이 0,c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a의 부호 아래로 블록 그리고 0,c를 지난다는 정보. 요 두 가지 정보밖에 몰라요. 근데 아까 말했죠?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꼭지점 그리고 또 축이 있었어요. 이 그래프 꼴로 나타냈을 때는 이 함수식으로 나타났을 때는 축이랑 꼭지점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엔 아까 우리가 꼭지점을 바로 알 수 있었던 이 꼴로 요 꼴로 고쳐서 그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2차 함수식이 주어지면은 바로 이런 꼭지점을 바로 보기 좋은 꼴로 고쳐주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얘는 이제 일반형이고 얘는 표준형이라고 하거든요. 즉 일반형 형태의 이차함수식을 표준형의 이차함수식으로 고쳐주는 작업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고치는 작업을 마지막으로 배우고 이차함수 복습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실제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거고요. 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2차 함수식이 어떤 형태로 나와 있어요? 일반형으로 나와 있어요. 좋은 꼴은 아니에요. 왜요? 꼭지점을 바로 알 수가 없으니까. 축도 모르고요. 이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고 축의 방정식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얘를 고쳐야겠구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로? 표준형으로. 자, 근데 표준형 아까 보시겠습니다. 표준형은 어떻게 생긴 꼴이냐면 완전 제곱식이 있어요. 뭐에 대한? x에 대한 완전 제곱식. 바로 요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완전제곱식을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즉 x제곱 2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x제곱의 개수를 1차항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x제곱항의 개수가 1이 아니죠? 마이너스 1이잖아요. 즉 마이너스 1을 묶어버릴 거예요. 요렇게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묶어주시면 되냐면은 1차항까지 묶어주시면 되거든요. 즉 1차항까지 마이너스로 묶어버릴 건데요. 그러면 플러스 4x가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4x가 와야 됩니다. 왜냐면 분배 법칙을 해야지 플러스 4x가 될 테니까요. 우리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은 똑같은 식으로 만들 거예요. 조작은 하지만 똑같은 식이어야 되잖아요.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제곱식 꼴을 만들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숫자가 여기에 와야지 완전제곱식이 될까를 추측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는 뒤에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바로 요 물음표에 들어갈 말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이번 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들어갈 말 힌트 어떻게 찾는지 보겠습니다. 잠깐 여기로 빼서 생각을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빈칸을 찾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찾냐면 어쨌든 우리는 완전제곱꼴로 만든다. 이거는 우리 곱셈 공식을 떠올려 보셔야 돼요. 가운데가 마이너스니까 어떤 곱셈 공식? 이 곱셈 공식을 떠올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곱셈 공식 어떻게 전개가 됐었죠?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전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특징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돼 있죠? 얘는 a의 제곱이고 얘는 b의 제곱. 요 a, b가 바로 요 앞에 거, 뒤에 거. 이 앞에 걸 제곱, 뒤에 걸 제곱하고 가운데 항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양 끝에 앞에 거, 뒤에 거를 곱한 거에 마이너스 2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뭘 제곱한 거예요? 앞에 거가 될 애가 바로 x란 말이에요. a 역할이 x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긴 뭔진 모르겠어요. 뭔진 모르겠어. 무언가를 제곱을 하겠죠? 아직 별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항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x와 별을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배를 한다고요. 여기서 요 별을 추측을 하셔야 될 텐데 이 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x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이 별은 뭐예요? 바로 요 자리에 2가 들어가야지 이 세 개를 다 곱했을 때 마이너스 4x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2일 거고 우린 여기다 뭘 써야 돼요? b의 제곱, 2의 제곱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2의 제곱. 자, 여기서 우리가 빨리 외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어차피 이 x, 이 a 역할은 그냥 a 역할로 내두시면 되고 우리는 이 마이너스 4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x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이 네모칸을 어떻게 얻냐라는 건데 이 때문에 일단은 반을 나눠주셔야 돼요. 즉 뭐 x의 개수, 1차항의 개수에 1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나눠주신 다음에 그게 2예요. 그게 별자리고 걔를 제곱해서 적어주시는 게 바로 이 네모칸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 물음표에 들어갈 말은 뭐다? 1차항의 개수. 1차항 개수를 반으로 나눈 것에 제곱을 바로 여기에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1차항의 개수는 몇이죠? 마이너스 4죠. 걔를 2로 나눈 거에 제곱이라고요. 마이너스 4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를 제곱하시라고요. 4를 바로 여기다가 적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할 건 바로 얘가 되겠습니다. 뭘 집어넣으면 완전제곱식이 된다? 1차항 개수를 2로 나눈 거에 제곱. 걔를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풀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마이너스는 일단 앞으로 묶여있고 이제 여기가 완전제곱식이 되는데 놓치고 넘어간 게 있네요. 자, 근데 이 4는 원래 여기선 없던 애인데 갑자기 써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위의 식과 아래 식 똑같은 식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더해줬던 애를 빼주는 작업을 해야지 나중에 지워지면서 위의 식과 똑같아질 텐데
우리가 4를 추가해줬다고 해서 뒤에서 4를 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4를 더해준 게 아니라 분배 법칙을 아직 생각을 안 했잖아요. 분배 법칙을 해보시면 우리는 결국에는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우린 갑자기 4라는 수를 추가한 게 아니라 마사라는 수를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은 무마시켜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4를 더해줘야지 지워져서 위의 식과 똑같은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추가해준 수를 빼고 더해줘서 적절하게 빼고 더해줘서 위의 식과 똑같은 식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적절하게 빼고 더해줄 때 주의할 점은 요 A 자리, A의 역할, 분배 법칙을 생각하셔서 반대 부호를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4라고 보이지만 실제는 분배 법칙을 해보면 마이너스 4라는 수가 추가된 거고 뒤에다가 플러스 4를 해줘서 나중에 다 없어져서 위의 식과 같아지게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 작업과 바로 요 작업을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풀 수가 있겠죠? 안에 괄호 안에 있는 식은 어떤 것의 완전제곱식? x-2의 완전제곱식. 그 다음에 숫자 계산하면 플러스 2. 바로 이 식이 완성된 2차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이 부분은 지울게요. 어떻게 그리면 되죠? 그래프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리면 되죠? 꼭지점 몇 콤마면 P, Q를 찾아야 돼요. P가 2, Q가 2. 2, 2네. 그럼 꼭지점 2, 2를 지나겠구나. 자, 그 다음에 그래프의 모양. A를 봐야죠? A는 마이너스 1이네요.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겠구나. 위로 블록 이렇게 그리면 되고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제 y절편을 알아야 될 텐데요. y절편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형 꼴을 보는 게 훨씬 좋거든요.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 0 대입하면 바로 여기 있는 c 위치에 있는 게 y절편이 됩니다. 즉 0, 마이너스 2를 지나겠네요. 바로 이 점을 지나면서 위로 블록인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축은 어떻게 될까요? 축은 바로 얘가 축일 거고 아까 여기가 2였으니까 축의 방정식은 x는 2겠구나. 꼭지점의 좌표는 2, 2구나.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다른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복습하셔서 잘